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민법을 담당하게 된 정동섭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우리가 주택관리사 민법 OT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문제 형태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. 자,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시작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, 이런 건 있습니다.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 시험도 적당히 해서 합격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. 적당히 아니면 혼자 독학을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게 바로 이 주택관리사 시험이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또 학생들이 점점 좀 영민해지다 보니까 이 문제의 난이성도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해년마다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들이 예전에 나왔던 문제 풀에서 긁어다가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새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변형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과거의 기출 문제만 보면 합격할 수 있는 것이다. 그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, 그 생각은 됩니다. 자, 그럼 요즘 나오고 있는 주택관리사 민법 있잖아요. 출제 경향을 좀 약간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. 예전에 보통 예측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. 이번 시험이 이러했으니까 내년 시험은 주택관리사 시험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, 지금은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 모르게 방향성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우리가 시험 공부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.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. 잘 맞히는 게 중요하거든요. 어떻게 시험을 답을 맞힐 거냐,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 출제 방향을 바꿔나가면서 제가 이론 강의를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. 자, 출제 분석을 보면 상위 거의 20문제예요. 여러분들 우리가 40문제가 나온다는 건 아시죠? 우리가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게 24문제가 지금 배정이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물권법이 총 8문제가 배정이 되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법이라고 하는 거, 여기가 8문제 배정이 돼서 총 40문제가 배정이 됩니다. 이 중에서 20%가 상급 문제예요. 요 중급하고 요 하급, 요것만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하는 시험이다라고 했었거든요. 근데 요 근래 매 시험마다 요 구분이 정확하게 구별되지가 않고 있습니다. 상급도 35문제, 중급 30, 그 다음에 하급이 35문제로 출제가 돼요.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요 중급하고 하급만 해도 60점이 나오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. 지금은 이게 중급이나 하급에서 65%인데 하나나 두 개나 실수를 해버리면 점수가 안 나와버리거든요. 그럼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다고. 그래서 반드시 어느 정도 상급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보통 상급의 문제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,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박스형 문제입니다. 지금 문제 경향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출제 문제에서 이 박스형 문제가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보통 10문제에서 12문제까지 출제가 돼요. 근데 이 박스형 문제가 예전에는 구어체였거든요. 기억에 단순하게, 니은의 단순, 디귿의 단순하게 문제가 나왔는데, 지금은 전부 다 문장 형태, 다로 끝나는 형태로 문장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느끼는 박스형 문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문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 박스형 문제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. 그 점도 유념하고 계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출제 부분은 민총이 24문제, 물권 8문제인데 이게 중요합니다. 채권 총론이 보통 하나에서 2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. 그래서 실제는 이게 가성비라고 할까, 이게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. 계약법은 6, 7문제가 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권법을 공부할 때는 계약법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민총은 정말 꼼꼼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.
요 물권하고 요 채권법은 최소한 각각 4문제, 4문제씩 계산해서 8문제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보통 문제 유형은 틀린 것이 보통 20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고요. 그다음에 옳은 지문도 20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. 예전 문제 같은 경우는 옳은 것보다는 틀린 걸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훨씬 많았거든요. 한 30문제가 틀린 걸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비슷해져요. 옳은 거 틀린 거에 한두 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하다는 거고,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가 최소 6, 7문제,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 같은 거 있죠. 우리가 대표적으로 불법 행위 같은 경우는 보통 사례형으로 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좀 난이성이 높아진 겁니다. 6, 7문제가. 그래서 정답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애울 수 있으면 애워달라고 부탁드리는 건 반드시 애워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좀 드려요. 암기 사항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암기해 가지고 답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우리가 보통 합격을 할 때 이런 건 있어요. 제가 이론 강의하거나 문제풀이 할 때에 요 공인중개사, 감정평가사, 변리사, 노무사가 있긴 합니다. 우리 시험은 지금 이 정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주택관리사는 이 정도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, 변리사도 난이성이 약간 높습니다. 근데 노무사는 우리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이 정도 형태가 되어 있는데, 민법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진화됩니다. 그래서 문제 형태가 약간씩 이렇게 변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이 합격은 다른 건 없어요.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인 거지, 저는 일방적으로 강의를 해서 가르쳐 주기만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질질 끌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나나 같이 해서 합격을 하겠다,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나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, 너는 강의만 해, 나는 나 혼자 공부할 테니까,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서로 상호 이렇게 이해관계가 절충이 되어야 빨리 합격할 수 있다는 거. 또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할 때는요, 반드시 항상 긍정적 마음을 가지세요. 우리는 합격할 수 있다,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지, 뭐 어떻게 되겠지, 어떻게 되는 건 없습니다. 수험생활은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된다 그런 건 없잖아요. 그래서 열심히 하고 또 답을 맞히려고 암기하고 그러다 보면 결과는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반복해서 좀 보셔달라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. 우리가 민법 강의할 때 우리가 요 과정은 첫 번째는 법률 용어를 해요. 민법의 법률 용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 6강 정도 제가 올려놓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책의 뒷면에 가면 용어집이 있어요. 그 용어를 보고 살펴가서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과정인데, 이론 과정을 민법 총칙, 물권, 여기서 민총하고요. 그 다음에 물권하고 그 다음에 채권법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. 그래서 전체 이론 강의는 제가 봤을 때는 50강 이상, 55강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이론 강의를 꼼꼼하게 좀 봐주시고 요걸 반복해서 봐달라고 좀 부탁을 제가 드려요. 그럼 요 과정이 끝나면 파트 3이라고 해서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 별도로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 제가 강의 수로는 한 25강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25강 정도를 처음부터 민총, 물권, 채권까지 전체를 풀 거예요. 전체 계산하니까 예상 문제는 500문제라고 써져 있지만 500문제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. 1시간 꽉꽉 채워가지고 25강 정도를 정리해 놓을 겁니다. 그래서 법률 용어 한 6강 정도, 이론 강의 한 55강 정도, 그 다음에 요 예상 문제 25강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요것만 반복을 하시면 뭐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여기 우보천리라고 해서 소도 한 걸음부터입니다. 천천히 꾸준히 따라오시다 보면 합격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약간 OT를 좀 제가 한 이유가 점점점 주택관리사 문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중간에 공부하시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지 말고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.
항상 건강이 중요합니다. 건강을 중심으로 하되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이 민법은 지장 없이 충분히 합격할 거라고 믿습니다. 자,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